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감성 7호입니다. 인간은 저마다의 열등감으로 세상을 본다고 합니다. 외모, 능력, 학벌, 직업, 연봉, 빈부격차, 성격, 인간관계, 질병 등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살면서 열등감을 한 번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이러한 열등감이 동기부여가 되어서 나를 발전적으로 이끌 수도 있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암울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이러한 열등감을 자신감으로 바꿔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심리학 도서입니다. 저도 참 재미있고 인상 깊게 읽었는데요. 제목은 열등감을 자신감으로 바꾸는 심리학, 지은이 가토 다이조, 옴기니 이정환, 출간은 나무생각입니다. 저자인 심리학자 가토 다이조는 와세다대 심리학과 명예교수로 다양한 활동과 수많은 심리학 저서를 편찬하면서 일본 교육학계를 이끌어 왔는데요. 이 책은 열등감이 왜 발생하는지, 그 기저에는 어떤 심리가 숨어 있는지부터 해서 자신을 괴롭히는 열등감에서 어떻게 자신감의 사고방식으로 바뀔 수 있는지 쉽고 유쾌하게 해법을 제시합니다. 책 추천드리고요. 이 시간 여러분과 꼭 나누고픈 허락된 책 속의 좋은 내용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풀청해 주시고 앞으로도 위로와 힐링, 그리고 여러분의 성장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책 읽어주는 감성7호 채널로 구독자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등감이 강한 사람의 심리적 특징. 열등감이 강한 사람은 능력을 시험받는 상황이 생기면 혹시 실패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돋보일 수 있는 일 이외에는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 어떤 일에 흥미를 느끼고 그 일에 열중하고 있을 때에는 실패를 걱정하여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는 없다. 열등감이 강한 사람에게 있어서 실패는 자기의 바람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소를 당하는 것이다. 자기가 바라는 것을 손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과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은 다르다.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에게 실패는 험준한 산이 눈앞에 우뚝 솟아 있을 경우 그 산에 오르고 싶지만 올라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열등감이 강한 사람에게 실패는 그 산에 올라갈 수 없는 자신을 다른 사람들이 비웃는 것이다. 그 산이 험준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올라가 보고 싶다는 욕구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어린 시절부터 나는 사람들에게 실제의 나 자신과 다른 내 모습을 인식시켜 주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왔다. 사람들에게 실제의 나보다 훨씬 멋진 인간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려고 노력한 것이다. 그 이유는 사람들에게 실제의 내 모습이 알려지는 것이,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평가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실제의 나 자신을 간파한 것은 아닌지 늘 마음이 불안했다. 사과가 하나 있다. 그 사과는 귤처럼 행동했다. 그러면서 늘 자기가 사과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했다.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오면 냄새를 통해서 자기가 사과라는 사실을 눈치채는 것은 아닌지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그러다 나는 언젠가 실제의 나를 드러내 보인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달았다. 귤도 가치가 있고 사과도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 자신이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그러자 지금까지의 대인관계가 엷어지면서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갔다. 인간관계가 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의 나 자신이 알려진다고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까지 나를 사로잡았던 공포로부터 해방된 것이다. 과거에 왜 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실제의 나 자신이 진정한 나라고 드러내 놓더라도
여전히 나와의 관계를 유지해주는 사람들만 상대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무슨 일이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다는 식으로 생각하게 된 것이다. 실제의 나 자신을 진정한 나라고 평가했을 때 내게서 멀어져 가는 사람들은 그대로 무시해버리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놀라움이었다. 그때까지 그렇게 생각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른다. 실제의 내가 진정한 나라고 평가하더라도 변함없이 나를 상대해주는 사람들만 상대하면 돼. 이런 식으로 나 자신을 얼마나 다독였는지 모른다. 그래도 역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낮은 평가를 받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자연스럽게 나 스스로 그런 사람은 상대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인간관계를 끝내고 새로운 사람들을 상대하기 시작했을 때부터였다. 그러자 그때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낮은 평가를 받는 것을 왜 그렇게 두려워했는지 이해할 수 없는 기분이 들었다. 즉, 내 안에서 더 이상 나 자신을 증오하지 않게 된 것이다. 그것은 내게 있어서 새로운 인생, 두 번째 인생의 탄생이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사람들을 상냥하게 대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내가 나 자신을 미워했을 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사람을 상냥하게 대할 수 없었다. 사람들을 상냥하게 대하려 하면 아무래도 무리하게 되었고 나 자신이 불쾌해졌다. 나 자신을 미워하면서 살아가면 고민이 점점 늘어난다. 그러나 인생 자체에 특별한 고민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증오하는 행동을 그만두면 외부적 환경에 의한 고민은 대부분 사라진다. 실제의 자기에게 무엇인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현재의 인간관계를 바꾸면 된다. 실제의 자기보다 멋진 사람은 없다. 카렌 호나의 책을 보면 신경증적 해결이라는 말이 나온다. 예를 들면 마음의 고민을 아름다워지는 것으로 해결하려는 것, 마음의 고민을 사회적 성공으로 해결하려는 것, 마음의 고민을 살을 빼는 것으로 해결하려는 방법이 신경증적 해결이다. 신경증 환자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지는 것으로 마음의 갈등을 해결하려 한다. 그러나 이것은 본질적인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뿐이다.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다. 자기는 어려운 상황에 맞서는 멋진 인간이라고 스스로 칭찬하는 것이다. 미인과의 연애로 자기의 고민을 해결하려는 사람이 실연당했을 때 역시 그 시련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 자기를 버린 연인을 증오하면서도 그 연인을 잊지 못해 과거의 연인과 심리적으로 결별하지 못한다. 병적 미련이라는 것은 고민을 신경증적으로 해결하려다가 실패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심리가 아닐까. 실제의 자기보다 멋진 사람이란 실제의 자기와는 다른 사람이라는 의미다. 신경증 환자는 실제의 자기보다 멋진 사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자기와는 다른 사람을 바라는 것이다. 본래 멋진 사람이 되려 하는 것은 자기가 사과일 때 멋진 사과가 되려 한다는 의미고 자기가 귤일 때는 멋진 귤이 되려 한다는 의미다. 그런 노력은 당연히 칭찬받아야 한다. 아무리 노력해도 삶이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사람은 노력하는 방법을 잘못 선택한 것이다. 노력하는 방향도 잘못 설정되어 있다. 그런 고통스러운 노력을 계속하다 보면 체력이 다하는 어느 날 무기력 상태에 빠진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을 때에 실패를 두려워한다. 자기의 인생을 살고 있으면 실패 따위는 두렵게 느껴지지 않는다.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흉내내려 하다가 실패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초조함을 느낀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현재의 자기에게 만족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실패를 하면 큰일이라고 생각한다. 실패가 두려워질 때에는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있는 증거라고 생각해야 한다.
자기 자신을 모르면 결단도 내릴 수 없다. 거북이는 아무리 노력해도 토끼에게 진다. 하지만 거북이는 토끼와의 경주를 계속한다. 거북이는 산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배웠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다. 거북이는 바다로 나가면 마음이 놓인다. 바다로 나가면 어딘가 자기와 비슷한 동물들이 많다. 산에 사는 동물들은 어딘가 자기와는 다르다. 그러나 거북이는 이렇게 믿고 있다. 바다는 가치가 없어. 산이 가치가 있는 거야. 자기는 우유부단하며 결단력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결단을 내릴 수 없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솝 우화에는 아빠 개구리가 이만큼 커? 이만큼 커? 하고 계속 배를 부풀리다가 배가 터져서 죽는 이야기가 있다. 만약 자신이 개구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모르면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 고통과 마찬가지로 즐거움이나 기쁨도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있어야 느낄 수 있다. 인간관계를 바꾸어 본다. 인간관계를 바꾸는 것과 자기의 능력을 깨닫는 것은 깊은 관계가 있다. 지금의 인간관계를 바꾸면 자기의 능력을 깨닫게 된다. 토끼 집단에 있는 개구리는 토끼와 마찬가지로 점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토끼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항상 토끼와 함께 있는 개구리는 자기의 점프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토끼만큼 높고 멀리 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구리의 점프력은 결코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개구리의 점프력은 완벽하다. 개구리가 열등감을 해소하려면 토끼 집단을 빠져나와 개구리 집단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게 하면 열등감은 해소된다. 인생에는 이런 일이 흔히 있다. 실제로는 엄청난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도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신경증 환자에게서 많이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신경증 환자 주위에는 신경증 환자 스스로 자기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 모이는 사람들이 있다. 신경증 환자의 그런 생각이 그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신경증 환자가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주위 사람들은 신경증 환자에게 큰 도움이라도 베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증 환자 주위에는 그 사람의 신경증이 낫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모인다. 주위 사람들의 도움 따위가 없어도 얼마든지 혼자서 일을 처리할 수 있고 또 얼마든지 나름대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회의를 할 때 신경증 환자가 어떤 부탁을 하면 사람들은 그 부탁을 들어주려 하지만 그 신경증 환자는 자기가 그런 말을 해도 사람들이 자기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 자기의 능력을 깨달아야 한다. 코끼리가 우물의 물을 먹었다. 여우가 그 흉내를 내서 우물물을 마시려다가 우물에 빠졌다. 그것을 보고 코끼리는 자기의 긴 코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깨달았다. 어떻게 해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가? 존경이 아닌 커뮤니케이션을 원해라. 자기를 과시하면 열등감은 복리 방식으로 증가해 간다. 조지 웨인버그의 말처럼 행동은 그 배후에서 동기가 되어 있는 사고방식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내세우기 위해 자랑하는 이유는 열등감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 열등감 때문에 발생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려면 낙담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고 반박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있다. 분명히 그런 사람이 당신 주변에 있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당신 자신이 그런 사람을 피하고 있을 뿐이다. 열등감이 강한 사람은
커뮤니케이션보다 존경을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편을 적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적을 자기 편으로 생각한다. 주위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편인지 깨달을 때 열등감은 치유된다. 자신감 없는 사람은 상대로부터 존경을 원하지만 자신감 있는 사람은 상대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한다. 자신감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존경은 의미가 별로 없다. 적어도 자신감 없는 사람처럼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자신감 없는 사람은 커뮤니케이션보다 존경을 원한다. 존경을 받으면 무엇보다 기뻐한다. 그 순간 열등감 때문에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된다. 자신감 없는 사람은 연애를 할 때도 상대방에게 존경을 원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존경해주면 무엇보다 기뻐한다. 자기 자신을 속이고 상대방을 기만하더라도 존경을 받는 게 더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점점 자기를 가장해서라도 존경을 원한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대가의 크기. 정년 퇴직을 한 어떤 교수가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학에는 아직 내 방이 있어. 특별 대우를 받고 있거든. 그 대학은 명예교수가 된 사람의 방은 정년 후에도 그대로 남겨둔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교수의 방은 정년 퇴직을 하면 없애버린다. 그는 정년 퇴직을 한 후에도 자기가 그 정도로 대우받고 있다는 거짓말을 한 것이다. 자신감이 없는 남성은 부인에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존경을 받고 싶어 한다. 사실 정년 퇴직을 하면서 명예교수가 될 수 없었다는 낙담을 함께 짊어져 줄 사람은 부인이다. 그러나 자신감 없는 이 남성은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져 줄 배우자에게까지 거짓말을 하면서 허세를 부리며 스스로를 가장해 보였다. 자신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존경은 자기를 가장하는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얻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은 상대가 아무리 멋진 이성이라고 해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만날 수 없다면 교제하려 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실현의 기쁨을 경험해 본 적이 있기 때문이다. 자기 실현이라는 기쁨에 비하면 존경받는 데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은 별게 아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이란 자기 실현의 기쁨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자기 실현의 기쁨을 알게 되면 실제의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자신감 있는 사람은 존경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가장해 보이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가장해 보였을 때 얻을 수 있는 대가가 어느 정도인지 그 크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관계는 묘한 것이어서 존경을 원하는 사람 주위에는 그 사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만 모인다. 즉 존경을 원하는 사람은 항상 나는 이렇게 훌륭한 존재야 라고 자기의 가치를 주위에 증명해 보여야 하는데 그것은 스트레스로 가득 찬 환경을 만든다. 자기의 가치를 끊임없이 증명해 보이려는 사람은 상대를 배려할 여유가 없다. 즉 편의를 보아주거나 이해해 주지 못한다. 따라서 상대를 사랑할 수 없다. 항상 자기의 가치를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생각만 하기 때문에 상대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생각할 여유가 없다. 상대가 상처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하면서도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 때로는 자기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을 하기도 한다. 마인드풀, 마인드리스. 엘렌 랭거 교수는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심리 상태를 마인드풀이라고 표현한다. 반대로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는 심리 상태를 마인드리스라고 표현한다. 열등감을 해소하려면 마인드풀을 갖출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한다. 자기는 열등감이 강해서 모든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은 마인드풀니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깨어있는 마음을 지닌 마인드풀니스가 되려면 일상적으로 어떤 연습을 해야 할까? 새로운 것을 발견하면 된다. 오늘은 새로운 것을 어느 정도나 발견했는지 노트에 정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해본다. 늘 지나다니는 길이라 해도 어제와 오늘 무엇인가 바뀐 것은 없는지 살펴본다.
평소에는 꽃이 없었는데 오늘은 방에 꽃이 장식되어 있었다는 차이를 발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마인드리스인 사람은 늘 스산한 느낌을 주던 방에 꽃이 장식되어 있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입고 있는 옷의 착용감, 가방을 들었을 때의 감촉의 차이를 발견한다. 식빵의 맛의 차이를 발견한다. 오늘은 바람이 여느 때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열등감이 강한 사람은 상대가 자기를 어떻게 보는가에만 관심을 가진다. 상대에게는 관심이 없다. 요컨대 마인드풀을 갖춘다는 것은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심각한 열등감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가난하다. 값비싼 옷을 입고 있는 나라는 데에만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이다. 마인드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람에 대한 흥미이며 애정이다. 거기에 비하여 열등감은 자기 집착이다. 자신감 있는 사람, 마인드풀리스인 사람은 지치지 않는다. 발견의 기쁨.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오늘 새로운 사실을 몇 가지나 발견했는지 생각해 본다. 엘렌 랭거 교수는 발견이 증가할수록 우울한 감정이 줄어든다고 말한다. 발견은 그만큼 효과가 크다. 마당에 꽃이 피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우울한 감정은 밝아진다. 반대로 오늘은 현관이 더럽혀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자기가 열등감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엇이든 관계없으니 오늘 어떤 변화를 발견했는지 열거해 보도록 하자. 하루하루가 불행한 사람은 신경증적인 자존심이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에 의한 통증 때문에 다양한 변화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다. 육체도 상처를 입으면 그 통증 때문에 날씨가 좋은지 나쁜지 주위 환경의 변화에 신경을 쓰지 못한다. 하지만 그런 변화를 발견하는 것으로 마음의 상처는 치유된다. 열등감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변 환경에 관심을 가지는 연습을 해야 한다. 그리고 자기가 열등감이 강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 자체가 발견이다.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노력을 계속하면 나르시스처럼 연못에 비친 자기의 그림자에만 흥미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위의 경치에도 관심을 보이게 된다. 그렇게 시야가 넓어지고 열등감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느끼게 된다. 오늘 하루 동안 무엇을 발견했는가 하는 점 이외에도 여유가 있다면 사소한 일이라도 상관없으니까 한 가지라도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먹고 싶던 사과 한 개를 정말 맛있게 먹는 것도 좋다.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좋아하는 요리 재료를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자기가 원하는 작은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으면 그래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으면 된다. 그렇게 만족을 느끼는 것에 의해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샘솟는다.